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둘이 시간을 맞춰 이 프렌드에서 만나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퇴근 이후 시간을 맞췄다. 2022년 3월 16일 오후 6시로 기억한다. 호스트로 랜드 개설은 처음이었다. 랜드 종류를 꼼꼼히 살펴볼 새도 없이 랜드를 개설하고 링크를 달리는 소녀님께 공유했다. 비공개 방으로 개설했다. 그러나 혹시 프렌즈 분들 중 야생동물 관련 진로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참여해도 상관없겠다 싶어 이 프렌즈 사단방, 단톡방에 비공개 방 링크를 올려두었다. 내가 선택한 랜드는 순천향대 캠퍼스였다. 맙소사. 미더비 끝날 쯤에야 알게 된 사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랜드였고 맵에 대한 이해가 없어 길을 잃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달리는 소녀님과 내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이품이가 어디에 있었던지 상관이 없었다. 마이크를 켜고 달리는 소녀님과 얘기 나눌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나누던 전공 분야나 진로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누고 있었다. 내가 개설한 비공개 방에 방문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10명 가까이 들어와 주셨고 그중 한 분이 마이크를 켜고 비공개 방으로 하면 공식 미더으로 인정 안 되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오려면 공개로 랜드 수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만 더 들어오면 공식 미더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 공식 미더으로 인정?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다. 우선 랜드를 공개로 수정해 두니 금세 18명까지 참여자가 늘었다. 그러나 1시간을 채울 생각으로 개설한 방이 아니었던지라 달리는 소녀님과 이야기 소재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나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했던 자리도 아니었던지라 참여자들에게 난데없이 야생동물 관련 진로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불킥 장면이다.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없지만 어색한 침묵 상황을 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마침 핸드폰 동영상 폴더에 우리 회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길냥이 만두의 영상이 몇 개 있었다. 30초짜리 영상 파일 1개, 1분 30초짜리 영상 파일 1개, 이게 전부였다. 계속 반복해서 틀었고 당황해하는 나에게 채팅창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다. 지금이라면 누군지 일일이 기억하고 태그 달아서 미더 후기를 올렸을 텐데 아쉽다. 그렇게 1시간을 꾸역꾸역 채웠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다. 그때서야 알게 된 사실. 호스트인 나만 빼고 나머지 17명은 무대 앞에 모여 앉아 혹은 주변에 서 계셨다. 무대를 찾아 헤매느라 5분여 시간이 흘렀고 결국 나라라 국화빵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무대까지 길을 안내해 주셨다. 손과 등에 땀이 흠뻑 젖었다.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아찔한 순간이다. 사실 나는 살면서 처음 해보는 그 어떤 상황과 일들을 접할 때마다 기가 막힐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예전 미국 동물원 인턴 시절 연구실에 불을 내거나 실험실 바닥을 홍수로 만든 경험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일은 봐줄만 하지 않은가? 두 번째, 3월 22일 짐승큐를 소개하다. 첫 번째 미더에서 내 소개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었다. 두 번째 미더에서야 내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물론 현생 모두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사실 현생은 다음 책 제목을 위해 아껴두고 있다. 살짝 공개하자면 사실 짐승큐는 땡땡땡이다. 이다. 물론 기약도 없는 책을 소개할 이유가 있나 싶다. 나의 그간 경력 위주로 나에 대한 소개를 했다. 야생동물 관련 콘텐츠로 미덕을 열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였다. 4기 이프렌즈의 활동 계획도 소개했다. 크게 4가지 소주제로 매달 돌아가면서 미덕을 열 계획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는 동물과 관련한 진로, 직업 관련 주제이고, 두 번째는 짐승큐가 직접 경험한 날 것 그대로의 야생동물 탐사기, 세 번째는 동물 뉴스 읽기, 마지막은 야생동물 관련 명사 소개였다. 실제로는 동물 이외의 주제들도 미덕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예를 들어 동굴, 우주인, 포켓몬고, 만보 등이다. 두 번째 미덕에서 날 것 그대로의 야생동물 탐사기란 주제로 러시아 야생동물 탐사 경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다. 러시아 야생동물 탐사기는 15년 전 즈음으로 기억된다. 나는 멸종위기종 사냥을 연구했고 사냥으로 박사까지 마쳤다. 사냥 연구를 하며 대학원생 시절 같은 종이 서식하는 러시아 연구진들과 활발하게 학술적 교류를 했다. 한평생 사냥을 연구하신 러시아 부부 박사님을 모셔서 설악산에서 같이 조사도 하고 학술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었다. 공동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해서 해외 학회, 러시아, 인도 등 함께 참석하며 서로의 발표를 격려해 주기도 했다. 러시아에 직접 가서 사냥을 조사한 것은 10여 년 전쯤이 처음이다. 지도 교수님과 NGO 단체 출신 1명, 그리고 나는 러시아 라조 자연보호구 연구소장님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처음 가는 러시아 방문이기도 했고 국제공항임에도 전혀 영어가 통하지 않고 안내 표지판도 모두 러시아여서 꽤 당황했다. 공항에 도착한 뒤 간단히 장을 보고 조사지 근처 호텔로 짐을 풀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섭외된 조사 차량에 짐을 옮겨 싣고 빛 포장 도로를 따라서 조사지 근처 오두막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에는 전기도, 수도도, 난방도 없었다. 러시아 연구자들이 허트, 오두막이라고 칭하는 이곳은 야생동물 연구자들이 조사 목적으로만 임시로 머무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나무 침대, 녹슨 식기, 배터리가 다 되어 멈춘 벽시계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다. 성별로 구분된 방, 침대 곁에 짐을 가지런히 풀었다. 낯선 경험이지만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경험해본 순간이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활동하고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해결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